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36일차 인사행정 이론 드디어 출발합니다. 4장이죠. 벌써 저희 복습 스터디가 8주 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인사행정 잘하고, 우리 다음 주에 재무행정 잘하고, 마지막 주에 지방자치까지 해서 복습 스터디를 총 10주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힘내서 끝까지 수강해 주세요. 자, 우리 오늘은 역관주의부터 인사행정의 다양한 이론들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활기차게 월요일 아침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역관주의는 아시겠지만 인사행정의 가장 첫 번째 이론. 정당의 충성도, 고온도, 이걸 관직임용의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제일 큰 특징이 일단 행정이 굉장히 민주적이고요. 민주적이라는 게 결국 관료가 국민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 대응성이 확보될 수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죠. 그래서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 이게 역관주의의 가장 핵심이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충성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국민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국민이 뽑은 지금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한계점들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행정의 안정성이 저해된다. 너무 공직자가 선거 때마다 교체가 되니까 선출직 공직자가 교체가 되면 공무원도 교체가 되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도 저해가 되고요. 그다음 제일 큰 문제가 요건 것 같아요. 전문성이 저해된다라는 거. 그래서 행정이 전문적이지 못하고 공직의 상품화가 될 수 있다. 이게 역관주의의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이 역관주의의 문제가 누적되다가 가피드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는 공무원을 능력이나 혹은 자격이나 적성에 기초한 실적을 통해 임용하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실적주의고요. 그래서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펜델턴법 이후에 등장했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근데 이 실적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너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강조하니까 너무 인사행정이 소극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인사행정이 너무 형식화된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 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보통은요, 신분의 보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적 약자가 공직 진출하는 것들 제약될 수 있다는 것도 실적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갈까요? 직업공무원제. 가끔은 실적주의랑 직업공무원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실적주의는 실적으로 임용하는 모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직업공무원제 역시 실적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젊어야 돼, 무조건.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평생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일단은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게 되고요. 폐쇄형의 임용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는데 조금 더 적합한 제도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직업 전문 분야를 확립하기 때문에 행정이 가지고 있는 지금 직업의 전문 분야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약화된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일반 행정가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직업 전문가의 행정은 나타나기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직업의 전문 분야를 확립하는 그런 행정에서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행정의 전문성은 약화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직업 공무원제, 아니 계급제, 폐쇄형의 임용구조, 일반 행정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장점은 행정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 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조직 내에 승진 적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4 대표 관료제에 대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대표 관료제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 측면을 강조하는 대표성, 그 다음 대응성, 이런 것들을 위한 인사제도라는 것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지방 인재 채용 목표제, 장애인 고용 촉진제 이런 제도들이 지금 보시는 대표 관료제의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국민에 대한 대응성, 책임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양한 집단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민주적인 행정에도 기여하게 되고요. 수직적인 형평성의 분야에서의
사회적인 형평성 제고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게 사회적 약자들을 임용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저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역차별이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원래 주류 세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차별을 느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중앙인사행정기관. 실적주의를 진행하려면 당연히 인사행정기관이 중앙인사행정기관으로 독립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정부 전체의 인사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집권적으로 진행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전략적 인적 자원의 관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더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유형이 독립합의형,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형태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고요. 이르곡의 펜들턴법 시기에 통과되었던 연방인사위원회가 이 독립합의형의 형태를 띠고 있죠. 우리나라의 인사역 신천은 비독립 행정부처형입니다. 단독 의사결정을 하는 단독형으로 나타난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특징 보시게 되면 일단 독립합의형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특징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역관주의 배제하기 쉽다라는 것. 합의형의 인사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집행부 형태 혼자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곳이 바로 비독립 단독형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전략적 인적 관리. 단순히 인사를 배치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성과를 볼 수 있는 성과주의 형태의 인사행정 관리가 바로 전략적 인사 관리입니다. 그래서 목표, 성과 중심적인 인사행정 관리. 능력을 굉장히 중시하고 성과를 중시하죠. 직급 하계하고 역량에 의한 승진, 조기 퇴직이나 전직의 활성화. 그래서 다양한 인사행정에 좀 적극적인 관리가 나타나는 게 전략적 인사행정 관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선지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관주의부터 한번 가볼게요. 역관주의는 정당의 충성도, 공헌도를 임용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죠. 역관주의 하에서 행정의 민주성, 관료적 대응성은요, 지금 분명히 향상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관료적 대응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가 같은 편.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의사결정이 빨라져서 효율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정치적 책임에 대한 확보, 공무원들의 충성심, 정치 지도자들의 국정 지도력 강화, 행정의 안정성은 저해할 수 있다는 것,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전문성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지금 보시면 여기는 다 기대되는 내용들이고요. 여기까지 다 기대되는 내용이고요. 요건 저해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주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실적주의는 펜들턴법이 제일 중요하죠. 펜들턴법이 통과되면서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행정국가의 등장, 그래서 전문적인 행정기구가 필요한 거는 실적주의 수립의 환경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도 당연히 특징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주의가 정치적 중립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는 단점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제약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실적주의의 한계고요. 하지만 실적주의는 신분 보장 잘 되기 때문에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 절차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이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내용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제도. 그래서 계급제, 폐쇄형의 공무원제도 일반 행정가주의 지향합니다.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이 하나의 직업이야 전문 직업 분야로 확립시킬 수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 표현이죠?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전문적인 행정은 일반 행정가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직업이야. 공무원이 직업인 거예요. 평생의 직업. 이러해서 직업 전문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행정의 전문성 약화는 나타날 수 있겠죠. 조직의 안정성 확보할 수 있고요.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의 승진 적체가 심화되면 직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겠죠. 자, 대표 관료제에 대한 내용도 한번 가볼게요. 관료제의 인적 구성 측면을 강조합니다. 관료제의 대표성, 대응성 강화하고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거라는 기대에 기반을 둡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차별, 실적주의 훼손, 이게 가장 많이 비판을 받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기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이의 제기가 나타날 수 있고요. 사회적 소외 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 인사 정책은 지금 미국의 대표 관료제를 우리가 적극적 조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대표 관료제적인 임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균형 인사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 지방인재,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 목표제는 대표 관료제의 일종이고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 향상, 정부관료 충원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들의 참여, 이걸 통해 민주화 볼 수 있고요. 기회균등, 대표 관료제의 기회균등은 여러분 수직적 형평성입니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수직적인 형평성 보장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역차별을 초래해서 사회 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고요.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 다 같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중앙인사행정기관 들어갈까요?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인 적 자원의 관리, 그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중앙인사행정기관 설치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인사혁신처 비독립 단독제고요. 우리나라의 이 인사혁신처 이전에 있었던 중앙인사위원회가 합의제의 중앙인사기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비독립합의형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대표적인 독립합의형이고요. 일본의 총무성, 비독립 단독제,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와 같은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독립합의형은 독립되어 있고 합의하는 위원회의 형태입니다. 역관주의 배제하고 실적주의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비독립 단독형은 집행부의 형태입니다.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맡기는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비독립 조직 내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인사행정기관, 바로 비독립 단독형이죠. 단독형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신속하고요.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도 볼게요. 장기적이고 목표 성과 중심적인 인적 자원 관리, 목표 성과 중심 너무 중요하다. 그죠? 태도, 근속 연수보다는 성과와 능력 중심의 평가를 하고요. 직급 파괴하고 역량에 의한 승진 강조하고요. 다양한 방식의 내부적, 외부적 임용들을 강조합니다. 조직, 퇴직이나 전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적성이 안 맞으면 빨리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인사 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요. 그래서 대부분 비독립형을 두게 됩니다. 비독립형을 둬야지만 조직 내에서 인사 담당자가 여러 가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를 하죠. 조직의 전략, 성과, 인적 자원 관리의 활동, 연계에 중점을 둔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 좀 풀어볼게요. 짜잔, 1번하고 2번입니다. 자,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역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 공헌도를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주적 행정, 책임성, 대응성 공헌합니다. 맞죠? 실적주의는 되게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죠. 특히 미국의 실적주의는 더 그래요. 역관주의의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 시켰다라는 특징 가지게 되고요. 직업공무원제는 원칙적으로 계급제, 폐쇄형의 충원. 전문 행정과 주의보단 일반 행정과 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3번 X. 4번 개방형으로 충원된 전문가들이 관료 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방형으로 충원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들은 다 외부 전문가. 일단 직위분류제 같은 구조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임용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들이 관료 집단에서 중요한 전문성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1번의 정답은 3번 되고요. 2번 갈게요.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는 관료제의 전문성, 생산성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대표 관리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사회적인 약자의 입장 대변하기 위해 이들을 관료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적주의와 가장 많이 상충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역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아니, 대표 관료제는 오히려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등장했다고 봐주셔야 합니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한다. 대표 관료제는 사실 신분 보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 관료주적인 임용 정책, 뭐 양성평등 채용제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채용 또는 지역 인재에 대한 채용들이 다 대표 관료제적인 임용 정책이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선택가 됩니다. 자, 이번에 정답 4번까지 해서 우리 36일차 인사행정 이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진짜 활기차게 시작해 주시고 이번 주가 정상적으로 이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추석이 있는 주입니다. 되게 심란하고 뭔가 명절 때문에 공부가 좀 안 되고 싱숭생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굿모닝 행정학은 아침 일찍 꼭 사수하도록 합시다. 아시죠? 파이팅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다 여러분 거예요. 안녕.